16번. 다음 중 물권 변동의 시기와 관련하여 성질이 다른 하나는 이거 민법 186조랑 187조 관련된 얘기죠. 자, 공유물 분할의 소에서 공유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현물 분할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물권 변동. 이거는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한 경우 부동산 소유권 취득. 수용은 등기 경유를 안 해도 바로 효력이 생기죠.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경매도 바로 생깁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것도 등기 경유 안 해도 되고요.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가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하고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냥 법률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등기 경유 안 해도 됩니다. 17번.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등기필 정보는 권리를 얘기하는, 권리를 나타내주는 그런 증서라고 할 수 있겠죠. 집문서, 땅문서. 자, 방문 신청의 경우 신청인이 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 필정보, 통지서, 송부용 우편 봉투를 제출할 경우 이거는 이제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말이니까 등기 필정보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한다. 맞겠죠? 등기관이 착오로 여러 명의 등기 권리자 중 일부를 누락하여 직권으로 등기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등기를 하는 경우 추가되는 등기 권리자에 대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등기관이 착오로 누락을 했는데 이거를 작성을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해야죠. 등기 의무자인 법인이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 그 지배인이 회사를 대리하여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지배인이 출석하여 지배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지배인이 출석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대신 출석하면 안 돼요. 등기필 정보가 없을 때는 위임받은 자격자 대리인인 법무사가 등기 의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고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등기필 정보 확인 정보라고 하죠. 뭐라 그랬더라? 이름이 좀 더 길었는데. 구분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지권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분양자에게 구분 건물만 대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현재 구분 건물의 소유 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 사용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자, 구분 건물을 신청을 했어요. 구분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이걸 분양을 했단 말이죠. 소유에 관한 대지 사용권을 분양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지권 등기를 안 했어요.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수분양자한테 구분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그러면은 이거에 그 등기필 정보에 이 분양자, 수분양자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근데 현재 구분 건물의 소유 명의인, 그러니까 분양받은 수분양자겠죠? 공동으로 대지 사용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얘가 같이 가가지고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당연히 등기필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애초에 그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거니까 이제 둘이 공동으로 신청하면 굳이 등기필 정보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18번. 등기 신청의 접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접수증을 발급받은 때 혹은 접수 서류를 등기관한테 제출할 때 이런 거 없이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같은 토지 위에 있는 여러 개의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소재 및 지번에 관한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같은 토지 위에 있는 거라는 건 결국 아파트 같은 거잖아요.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거. 그때는 건물의 소재랑 지번이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전산정보 처리 조직. 이거 등기 신청 자체가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이제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는 거니까 구분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재 및 지번에 관한 정보, 그러니까 그 통째로 소재 및 지번이 등록되면 이제 접수된 걸로 보는 거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압류 신청보다 신청법원에 먼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촉탁서, 가압류 등기 촉탁서, 등기관이 만약에 동시에 받았다. 그러면은 이를 동시 접수 처리하고 그 등기의 순위는 동일 순위 등기이다. 자,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압류가 있었어요. 얘가 먼저 접수됐어요. 그리고 얘가 두 번째로 접수됐어요. 근데 이거를 법원이 촉탁을 한꺼번에 한 거예요. 등기관한테. 동시에 받았어요. 촉탁서를. 그러면은 얘네들은 동일 순위로 봐야 된다. 동일 순위로 보면 그럼 어떻게 둘 다 무효되는 건가? 등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했을 때 신청인이 청구에 관계없이 신청서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건 아닙니다. 신청인이 청구를 하면 그때 접수증을 발급하는 거예요. 자,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거 되게 헷갈렸는데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 신청이 있는데 접수번호를 왜 똑같은 걸 주지? 라고 맨 처음에 되게 이게 맞나? 막 이러고 헷갈렸는데 이게 맞더라고요.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선지입니다. 그 다음 19번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건 조금 독특한 거라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때는 무조건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명하는 판결 주문에 채권 최고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판결에 의하여 등기 관리자는 단독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채권 최고액이 명시되는 건 되게 중요한 거라서 이게 명시되지 않으면 이거를 신청할 수 없어요. 판결문상 기재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 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동일한데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 피고의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근데 이건 똑같은데 주소가 달라요.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니까 주소가 바뀌었구나. 둘이 동일 인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에 관한 서면을 원래는 이제 등본이나 이런 걸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 자,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 갑이랑 을이랑 싸웠어요. 그리고 얘가 등기 권리자고 얘가 의무자예요. 근데 얘가 졌어요. 패소했으면 등기 권리자가 이거 원래 내 거 맞아 라고 뭐 이런 걸 하겠죠. 그게 승소를 했으면 제 거 맞대요 라고 얘 대신에 등기를 대위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가 나대. 약간 이런 느낌 같지 않아요? 갑이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10년이 지났고 판결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여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소멸시효랑 좀 헷갈리는데 소멸시효는 뭔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근데 승소 판결이 받아서 확정된 거는 이제 그 권리가 확정된 거는 그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자체는 10년이 지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나서 재산 분할을 하고 이제 그 재산 분할에 관련된 이제 그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년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해도 그거는 받아줘야 된대요. 20번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분할된 경우 분할 후 회사는 분할 계획서 등에 의하여 미등기 건물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여 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 대장이 있어요. 소유자로 등록돼 있어요. 누가? 회사. 근데 이 회사가 분할됐어요. 그러면은 회사는 분할 계획서 같은 게 맨 처음에 분할될 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미등기 건물을 나는 이거를 승계했어요. 라는 거를 갖다 대면 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미등기여야 돼, 미등기. 건축물 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도 소유권 확인 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거는 이 건축물에 대한 뭔가 그 국가적 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성되지 않은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는데 소유권 보존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저 이거 소유자예요 라고 확인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애초에 건축물 대장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소유권 보존 등기 자체를 신청할 수가 없대요.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이나 건축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은 부동산 등기법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맨 처음에 엄청 헷갈렸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판결을 받으면 안 돼요. 시군구청장을 상대로 받아야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는 건 토지. 이거 되게 많이 바꿔서 나오더라고요. 이거 알아채는 데까지 좀 시간 좀 걸렸어요. 너무 어려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위에 지상권자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동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지상권을 말소하여야 하거나 지상권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적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자,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지상권이 있어요. 지상권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리고 지상권이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만약에 신청을 한다. 그러면은 이 지상권을 말소하여야 하느냐? 그럴 필요 없고 지상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냐?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그다음 건물의 보존 등기 신청을 할 때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전 등기 때는 원인, 연월일, 연월일 이런 거 제공해야 되는데 보존 등기 때는 이런 걸 제공할 필요가 없대요. 다음에 등기 신청 중 한 개의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개의 신청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한 개의 신청서, 일괄 신청, 동시 신청 이런 건 진짜 그냥 입 다물고 외워야 되잖아요. 갑이 하나의 계약에 의해 관할이 다른 X부동산, Y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여 XY 부동산에 대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런 건 원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마 이번에 예규 2025년에 바뀌면서 이것도 바뀌었을 거예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A 부동산은 X 관할이고 B 부동산은 Y 관할인데 그러면은 이거를 한 군데 아무데나 이제 넣어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A, B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근데 만약에 하나를 중간에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두 개를 합해서 Y 관할에다 넣었는데 만약에 B의 신청이 취소가 됐어. 그럼 관할 위반이 된대요. 그럼 다시 X로 넣어야 된대요.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을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동시에 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 설정도 같이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잖아요, 전혀.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요. 같은 부동산이라도. 갑과 을의 공유인 X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을이 그 지분의 전부를 병과 정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나마 이게 제일 쉬운 거죠. 공유인 X 부동산에 대해서 지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들한테 이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매매 목록도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신청서로 작성하는 것도 불가하고,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이 지급된 후 법원 사무관 등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의 말소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자, 이거는 경매잖아요. 경매는 뭐 개인적인 적이라기보다는 공식적인 공인, 국가공인 이런 거다 보니까 매각 대금이 지급되고 법원 사무관 등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담에 관한 등기에 말소를 하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말소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경매가 이루어졌고 매각이 돼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니까 이제 쓸모없는 등기들은 싹 다 정리를 해주는 거죠, 한꺼번에. 그래서 얘는 일괄로 할 수 있습니다. 갑과 을 두 사람이 각각 별도의 피담보 채권의 일정 금액씩을 대위 변제하고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갑하고 을하고 피담보 채권에 갑은 이만큼, 을은 이만큼 해가지고 일정 금액씩을 대위 변제하고 여기는 나한테 줘, 여기는 나한테 줘,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어제 다른 몇 번이었지? 거기서도 했었지만 공동저당에서 얘만 피담보 채권을 대위 변제하고 이거 나한테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해줘, 이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 부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이전 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때에는 부기등기의 이전 등기만을 말소해야 한다.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이전 등기가 마쳤어요. 이전 원인이 근데 만약에 이게 무효나 해제나 취소 이렇게 되면 부기등기인 얘를 말소하면 되는 거지. 이거 자체를 말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저당권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는 그 저당권 등기에다가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이거를 저당권에다 해야 이 효력이 저당권에까지 미친다는 거죠.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공동신청으로 가등기상 권리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전 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가등기상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당연히 공동신청으로 권리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야겠죠.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할 때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전세권 등기에 이전 등기가 부기되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주등기인 전세권 설정 등기와 함께 이전의 부기등기도 말소 촉탁하여야 한다. 부기등기는 말소 촉탁할 필요 없죠?
주등기에 종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주등기를 없애면 부기등기도 같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주등기만 말소 촉탁하면 돼요.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이는 형식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1번에 1에 1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23번 부동산의 등기 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건물 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구분 점포가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용도가 건축법상 판매시설 또는 운수시설이고 경계표지와 건물 번호표지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요한다. 와, 저 이거 맨 처음에 해설 보고 도대체 뭐가 틀렸는지 엄청 진짜 눈이 빠지게 봤잖아요. 이게 옳지 않은 건데 이 부분이 삭제됐대요. 원래 있던 건데 삭제됐대요. 그래서 이거 틀렸다고 하고요. 문제 진짜 치사하지 않아요?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본 건데 만약에 뭐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뭐 등기가 이제 저기가 각하됐어요. 그러면은 등기 그 경계 관련해가지고 알루미늄 호일로 이렇게 경계를 지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뭐 등기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틀렸잖아요. 진짜 어이없어. 개방형 축사가 건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건축물 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되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건축물 대장이 없으면 안 돼요. 가끔 건축물 대장이 없으면 축사이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는 뭐 증명서류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건축물 대장은 꼭 있어야 해요. 그리고 김기천 법무사님이 많이 말씀해 주신 건데 이거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특례에 적용이 안 되고 뭐였지? 버섯 재배사하고 돼지였나? 뭐 어쨌든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등기할 수 있는 건물에 관련해 가지고 뭐 요즘 사이드가 열리는 혹은 천장이 열리는 테니스장 뭐 이런 것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최신 판례 설례 뭐 그런 것도 강의 자료에 있으니까 확인을 하고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 관리 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 건물로 등재되고 등기 기록 및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등기가 있어 기초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 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거는 민법에도 나오고 민지법에도 나오는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전에 민집할 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여기 뭐가 달려있어서 얘는 지 혼자의 적합한 물리적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립할 수 없는데 건축물 대장에 실수로 잘못이겠죠? 얘가 독립한 별개의 구분 건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등기 기록에도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됐어요. 매수대금을 납부를 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무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것만 살래 해도 이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매각대금을 다 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가져갈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난 이것만 샀어. 이거는 평가금액에 들어가지 않았어 했더라도 내가 이거를 샀어도 이거는 여기서 떨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매각대금의 평가가 돼서 내가 이거에 대한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 부동산이 아닌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상 허용될 수 없다. 건물의 구조상 구분 소유자의 공용으로 된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현행 부동법상 등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구조상 구분 소유자의 공용으로 된 건물 부분, 그러니까 뭐 계단이라던가 엘리베이터라던가 뭐 이런 거죠. 현행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구분 건물로 독립된 건물로 되어 있는 공용 부분은 소유권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공용 부분이 아닙니다 라고 하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그 공용 부분에 공용으로 된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대요.